안녕하십니까. TVU 아카데미의 최아름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블로우 드라이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블로우 드라이란 어떤 게 블로우 드라이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블로우 드라이는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드라이 하는 것을 블로우 드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열판에서 이렇게 열이 나는 것은 우리가 아이롱 드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게 아이롱 드라이와 블로우 드라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이 블로우 드라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우 드라이란 열과 바람으로 젖은 모발을 건조하면서 모발의 방향성과 질감 또한 형태에 일시적인 변화를 주는 것을 블로우 드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파마를 할 때는 시스테인 결합을 하죠. 시스테인을 파마약이 끊어놓고 중화제가 어떻게 결합을 시키면서 시스테인 결합을 한다면 드라이는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블로우 드라이는 측세 결합 중에 가장 약한 결합으로 주세의 산소, 수소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한 것으로 결합 중에 가장 많은 존재하며 모발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것을 블로우 드라이,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면 수소 결합이 절단되고 이 상태에서 드라이어와 브러쉬를 이용하여 수분을 건조시키면서 수소 결합이 재결합되는 것을 바로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블로우 드라이의 온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공기 중에는 10%에서 15%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수분은 우리 모발이 흡수를 해요. 우리 모발에는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발에서 이렇게 흡수를 하면은 드라이가 얇게 했을 때는 풀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본의 같은 경우는 워낙 습기가 많기 때문에 사면이 다 바다기 때문에 습기가 너무 많아서 드라이를 너무 약하게 해놓으면 휙 풀려버려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하죠. 이렇게 막 강하게. 그래서 강하게 하는 이유는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흡수하는 그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말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발에는 공기 중에 10에서 15%의 수분을 함유를 하고 있고 또한 샴푸를 바로 했을 경우의 수분은 30%에서 35%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제 블로우 드라이를 할 때는 10%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블로우 드라이 할 때는 모발을 다 말리고 하진 않죠. 왜? 모발이 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수분을 놔두고 우리가 블로우 드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열을 보게 되면은 건열이나 수별에 따라서 열에 모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열에는 120도에서 이제 전후가 팽창이 되고 130도에서 150도에는 변색이 시작이 돼요. 근데 270도에서 130도 300도가 되면은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우리가 이제 오늘은 블로우 드라이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블로우 드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80도에서 100도가 굉장히 적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롱 드라이 같은 경우는 120도에서 140도. 근데 모발이 워낙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80도까지 올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80도에서 100도 정도 되는 블로우 드라이 가지고 드라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러쉬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덴민 브러쉬와 금속성 브러쉬, 그 다음에 S자 브러쉬, 그 다음에 롤 브러쉬, 그리고 쿠션 브러쉬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사용할 거는 롤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롤 브러쉬에는 이렇게 돈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돈모만 있는 거를 돈모 브러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 이렇게 가시만 있는 것을 시아기 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타일링 브러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돈모와 가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죠. 돈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롤을 말 때 웨이브를 줄 때 엉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엉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시아기 롤, 스타일링 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웨이브를 하게 되면은 모발에 엉켜버려요. 그래서 롤에 엉켜버리니까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웨이브를 할 때는 엉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뿌리를 세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정확하게 쓰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뿌리를 정확하게 세우지만 웨이브를 말았을 때는 너무 엉켜버려서 풀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접목시킨 것이 바로 요거예요. 가시와 돈모가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가시가
뿌리를 세워주면서 돈모가 엉키지 않게끔 잡아주는 장점을 요게 하나로 맞춰준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시와 돈모가 같이 있는 걸로 우리가 오늘 같이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우 드라이의 각도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뿌리를 세우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여기가 모발이 있으면, 여기에 모발이 있으면 판넬을 벗어나서 그 앞에까지 당겨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뿌리에 있는 머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는 머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뿌리가 정확히 살지 않고 항상 뿌리는 죽어 있는데 여기만 벙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바로 앞으로 당기면서 우리가 이제 뿌리에서부터 앞으로 당기면서 드라이를 하게 되면 앞쪽에만 드라이가 가기 때문에 뿌리에는 정확한 바람이 가주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정확하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우 드라이의 각도는 우리가 레이어 커트 할 때랑 똑같이 항상 90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블로우 드라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모델을 데리고 다 같이 시술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 모델분께서는 머리를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피실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머리를 말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광대가 안 보이게 해달래요. 광대가 안 튀어나와 보이게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광대뼈가 튀어나온 분은 아닌데 이런 게 혼자만의 컴플렉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광대가 좀 더 갸름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웨이트가 밑으로 쳐져야 되겠죠. 웨이트가 밑으로 쳐져야지 여기가 튀어나와 보이지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계란형이 조금 더 납작한 계란형이라면 여기가 튀어나와 보여야 좀 더 어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트를 귀 옆에 여기에다가 웨이트를 주지만 광대뼈가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웨이트를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를 하는 게 더 얼굴이 가름해 보이고 더 가려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섹션을 나눠서 5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하나, 또 옆에 하나, 자, 뒤에서 3등분을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옆에 하나 꽂아 놓고 자, 근데 여기에서 왜 커트할 때는 섹션을 돌돌돌 말아서 위로 올리는데 왜 얘는 또 돌돌돌 말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로 필머리인데 돌돌돌 말아버리면은 웨이브가 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가 지지 말라고 살짝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시술할 머리에 당겨오지만 말라고. 그래서 밑에 항상 롤 크기를 확인하시고 롤 크기만큼의 섹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롤이 이렇게 작은데 섹션을 이렇게 많이 뜨게 되면은 제가 지금 롤을 3호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3호를 선택했는데 이 3호의 크기보다 내가 더 크게 한 5호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머리에 섹션 양을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내가 뿌리를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는 뿌리에 딱 90도지만 요 밑에 머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올라오기 때문에 요 중간에 있는 머리가 드라이 롤이 닿아지면서 여기에 뿌리가 이렇게 살겠죠. 여기가 이렇게 살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가 서는 게 아니라 요 중간 머리가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쳐줄 수 있는 뿌리의 각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롤 크기의 만큼의 섹션 양을 뜨고 자, 섹션 양을 뜨고 위로 올려놓는데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항상 뿌리를 내가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라고 했다고 이렇게 살짝 올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롤을 들어갔을 때 뿌리를 정확하게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이 뿌리가 여기 정도에 난 다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롤을 들어갔을 때 위에 있는 머리가 같이 당겨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올리고 정확하게 뿌리에 가까이 딱 대서 항상 섹션이 내 눈에 보이게끔 정확하게 올려놓은 다음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90도 각도로 딱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뿌리가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살 테니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뿌리를 살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뿌리를 잡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발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쪽은 죽어있고 한쪽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방향을 다시 내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워있는 머리를 정확하게 내 제자리로 찾아주고 이렇게 세워있는 머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누워있는 머리 다시 내 제자리로 찾아주고 그래서 찾아준다, 그래서 잡아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뿌리를 다시 들어가게 되면 자, 세운다라는 표현은 자, 대부분 이렇게 세우죠. 내 뿌리를 벗어나서 90도 각도를 벗어나서 쭉 잡아 당기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뿌리가 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사는 게 아니라 요 밑이 산다는 거예요. 바로 요 밑이. 이 밑이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만 전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옆에 머리가 더 벙해지면서 이분이 아까 요구했던 광대뼈를 없애달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광대뼈가 다시 살아나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뿌리는 정확하게 90도 각도를 들어가서 잡아주고 90도 각도 들어가서 잡아주고 쭉 잡아 당겨요. 자, 쭉 잡아 당기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죠. 항상 드라이는 빨리 나온다고 해서 드라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나오게 되면 정확한 열을 전달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또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라이의 열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270도에서 300도 가까이의 가량의 온도가 되기 때문에 이 모발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타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잡고 천천히 내려오는데 항상 이 바람은 나의 방향 쪽으로, 내 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의 가지를 내가 대패로 밀어서 말끔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천천히. 쭉 끝까지. 자,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이렇게 빼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끝까지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윤기가 나다가 말아버리죠. 이렇게 덜 떠버려요. 그래서 이 덜 뜨는 머리들을 다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천천히 끝까지 천천히 내려오세요. 끝까지 천천히. 더 천천히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끝까지 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판넬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롤의 크기만큼 섹셔닝을 터주시고 정확하게 올려놓고 자, 다시 내가 뜬 만큼의 양을 정확하게 90도를 올려서 머리를 90도를 올려서 우리가 커트할 때도 마찬가지로 90도를 머리를 자르게 되면 90도를 들어서 가위를 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롤을 넣을 때도 항상 모발을 90도를 들어서 롤을 넣고 자 여기에서 한 바퀴를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발이 다 감기기 때문에 다시 풀려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가고 살짝 반 바퀴만 돌리고 바람 다시 반 바퀴 돌아가면서 뿌리에 정확하게 바람 주고 다시 자 롤이 들어가고 바람이 들어가면서 잡아주면서 살짝 뺐다가 반 바퀴가 들어가고 바람 주고 앞으로 쭉 다시 잡아서 90도를 올렸던 걸 이제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각도를 살짝 내리고 다시 쭉 잡아 당겨요. 천천히 쭉 잡아 당깁니다.
자, 스트레이트 할 때는 항상 밑으로 갈수록 각도가 내려가야 돼요. 왜요? 각도를 올려서 이렇게 머리를 하다 보면 밑에 있는 머리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가지런하게 만든 게 이렇게 엉켜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항상 드라이는 정리정돈을 하면서 머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도를 내리셨다가 다시 한번 잡아서 각도를 또다시 내리고 차분하게. 왜? 이분은 스트레이트 머리니까요.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서 밑으로 내리고 천천히 쭉. 자, 다시 위로 올리고 위에 모발. 다시 뿌리 잡고 정확하게 90도 올려서 넣고 바람 들어가면서 살짝 잡아 당겼다가 반바퀴만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서 잡아 당기고 반바퀴 들어가서 자, 열이 들어갔으면 식혀야 돼요. 왜? 같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이 되듯이 얘도 열과 차가운 바람이 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드라이가 먹을 테니까요. 그래서 항상 들어갔다가 열 주고 들어가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인 다음에 빼고 뺀 다음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자, 근데 여기에서 또다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뿌리를 세웠죠. 근데 여기 뿌리를 세워놓고 자, 다시 밑으로 스트레이트 할 때 어떻게 하시냐?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쭉 잡아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내가 뿌리를 세운 거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자, 여기 끝난 지점에서부터 다시 롤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처음에 내가 뿌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스트레이트를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뿌리를 세워놓은 다음에 이 밑에 내가 얼마만큼 세웠는지를 기억하시고 요 밑에서부터 롤이 들어가서 쭉 잡아 당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뿌리 세우고 자, 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우고 빼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바람을 주고 천천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잡아서 각도 내리고 쭉 잡아 당기고 천천히 다시 한번 잡아서 각도 내리고 쭉 끝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잡아서 각도 내려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다시 쭉 자, 여기에서 롤이 들리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위에 다시 롤 크기만큼 섹션을 뜨고 자, 뿌리 가까이 넣고 90도 다시 한번 바람 넣으면서 잡아 당겼다가 반바퀴 들어가고 바람 다시 들어가서 자, 반바퀴 들어가면서 90도 각도 유지하면서 바람 넣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식었으면 뺀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서 쭉 잡아 당기고 다시 한번 각도 내리고 쭉 항상 롤과 드라이기는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롤은 저 밑에 있는데 바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왜? 지금 롤이 내가 바람을 줘야 될 부분이 여기인데 바람이 위에 있으면 그 바로 위로 바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롤과 바람은 함께 가야 합니다. 쭉. 자, 이때 이렇게 꺾이면 안 돼요. 롤이 이때 이렇게 꺾여버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자국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국이 남지 않게끔 롤은 안쪽으로 각도를 떨어뜨리면서 계속 밑으로 쭉 천천히. 자, 다시. 쭉. 자, 뿌리 세우고 천천히 쭉 내려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를 다 합니다. 이제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사이드와 뒤에를 다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안에는 뿌리를 세우면서 밑으로 스트레이트를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머리들만 지금 다 빼놨는데요. 맨 위에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빼놨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섹션을 나눠가지고 브로킹을 탔었잖아요. 근데 브로킹을 탄 대로만 머리를 하게 되면 위에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는 그냥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앙에 한번 잡고 그 중앙에 잡은 거를 옆으로 다시 이동하면서 한번 잡고 그래서 오버랩 하면서 옆으로 한 번씩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앞을 잡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잡고 중앙에 있는 모발을 다 잡고 뿌리 세우면서 잡고 자, 잡고 쭉 잡으면서 다시 각도 내리고 쭉 천천히 쭉 내립니다. 끝까지 쭉 내려서 잡고 다시 한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대로 돌기 때문에 이쪽 머리는 대부분 감아있는 부분이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뿌리를 잡지 않고 뿌리를 다시 한번 죽여주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잡아서 롤을 위로 내려서 살짝만 누른 상태에서 바람 하나, 둘, 세 번 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밑으로 쭉 빼세요. 그래서 옆에 높이와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다시 오버랩 하면서 잡으세요. 오버랩 하면서 잡고 자, 여기는 뿌리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각도를 내려서 각도를 90도로 들지 않고 내려서 밑에서부터 쭉 내려요. 잡아 당기면서 힘을 가하면서 쭉. 근데 힘을 가할 때 손님의 고객의 머리가 당겨오지 않도록 쭉 잡아 당기면서 천천히 쭉 끝까지. 이분이 탈색 모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가열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자, 옆에 머리 같은 경우는 요 옆에 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와 동일하게 뿌리를 많이 세우게 되면 옆에 머리가 너무 벙해지기 때문에 자, 밑에서는 받쳐줄 수 있는 뿌리의 볼륨을 살리지만 위에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살짝만 너무 많이 뜨지 않고 살짝만 90도 각도가 아닌 45도 각도에서 그대로 들어가서 바람 주고 돌리고 자, 주면서 쭉 잡아 당겨요. 밑으로 돌리면서 쭉 천천히 밑으로 각도를 내리면서 쭉
다시 한번 밑에 모발과 같이 잡아서 다시 한번 위에 모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세요. 천천히 앞으로 잡아 당기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잡아서 시작이 마지막. 자, 잡았으면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자, 이분이 여기가 또 방향이 이렇게 흐르면서도 여기가 조금 두상이 이렇게 죽어 계세요. 그 죽어 계시는 두상을 다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뿌리를 90도로 들어서 정확히 같이 맞춥니다. 원래 모발의 성질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형태를 다시 보정해주고 그 형태를 두상에 맞게끔 수정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시고 항상 시술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를 조금 더 눌러주시고 자, 다시 한번 자, 옆쪽을 시술하는데 자, 이 옆쪽도 마찬가지로 자, 아까 아래는 해놨으니까 여기 중간에서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중간에 있는 모발을 잡아서 잡고 들어가서 뿌리 잡고 쭉 내려서 다시 한번 쭉 끝에서는 중간의 모발보다는 조금 천천히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끝에 있는 모발들은 많이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죽여주기 위해서는 바람의 온도가 정확하게 뜸이 들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잡아서 자, 뿌리 90도로 세우고 들어가서 자, 바람이 들어가면서 잡아당겨서 반바퀴 돌리고 정확하게 딱 들어간 상태에서 바람 주고 항상 이 바람이 이쪽으로 향하게 하면은 아무리 이렇게 두고 있는다고 해도 고객의 머리가 뜨겁지 않아요. 자, 다시 들어갔다가 반바퀴 들어가서 바람 주고 자, 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고 빠져나와서 그 밑에서부터 쭉 합니다. 천천히 자, 끝에 있는 모발은 중간에 있는 모발보다 조금 더 천천히 자, 다시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일자로 잡지 않고 뒤에 있는 모발하고 같이 잡기 위해서 사선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자, 섹션을 사선으로 잡고 자, 45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죠. 각도 90도가 아니라 90도는 이렇게 90도잖아요. 이게 근데 90도가 아닌 반 요만큼만 들어서 뿌리를 갖다 대고 자, 반바퀴 돌려서 쭉 잡아 당겨요. 여기에서는 뜸을 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를 많이 세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뒤로 싹 빗질해서 네. 전체적으로 싹 빗질을 해서 양쪽에 있는 모발을 다시 한번 잡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바람 주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잡으면서 한번 내가 양쪽을 잡아놨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양쪽의 기울기를 맞추기 위해서 뒤로 다 한 번씩 잡아당기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끝에 모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이분이 웨이브 모발이었기 때문에 끝이 휘거든요. 그래서 휘는 모발 같은 경우는 더 열을 가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마할 때 연화하는 것처럼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방향이 뒤로 흘려 있다면 앞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웨이브를 풀어주면서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자, 이렇게 탈색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이 많이 부시시해잖아요.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소프트 왁스를 바르고서는 드라이 하면은 좀 더 차분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많이 들뜨지 않고. 요즘에는 뭐 브로우 드라이로 스트레이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하지만 개중에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브로우 드라이가 드라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부터 브로우 드라이를 배워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브로우 드라이가 기초라고 생각하고 처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브로우 드라이를 알아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브로킹 전체를 잡고 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앞머리를 정리하는데,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앞머리 전번 자를 때 앞머리 수술 너무 많이 뺐다고 이제 이 옆에는 기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머리가 있는데,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뿌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뿌리를 너무 많이 세면 벙 떠버리고, 그렇다고 너무 안 잡아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앞머리를 뱅으로 잘라놓고서는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중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는데 방향을 밑으로 다 뱅으로 일자로 잘라놨기 때문에 밑으로 쳐지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뱅으로 이 방향을 제시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항상 뿌리를 잡은 다음에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요 밑에서만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은 한 10분 이 정도 돌아가게 되면 다시 이게 제자리를 돌아오면서 얘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 이분 뱅이지만 옆으로 돌리는 제가 드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옆으로 돌아가는 머리 같은 경우는 섹션을 사선으로 뜨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고개 살짝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뜨세요. 대부분 앞머리 드라이 할 때 이렇게 많이들 뜨시거든요. 이렇게 뜨시게 되면은 앞머리 방향을 제시할 때 옆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앞으로 떨어지게끔 이걸 섹션을 뜨게 되면 방향 제시를 잘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옆으로 사선으로 딱 떠서, 이렇게 떠서 뿌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까처럼 위에서 롤이 들어가서, 자, 방향을 앞으로 당기면서 옆으로 쭉 빠지게끔. 자, 위에서 들어가서 방향을 옆으로 빠지게 주시는 거예요. 뿌리를 잡고. 자, 다시 한번 뿌리를 들어가서 방향 제시하고 뿌리를 잡아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뿌리에 약간 꿀김이 가긴 하지만 이렇게 뿌리를 잡아 놓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옆으로 돌릴 때, 자, 내가 뿌리를 잡아놨는데 이 뿌리 잡아놓은 것부터 다시 이렇게 하게 되면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했던 부위는 다시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뿌리를 잡았으면 그 밑에서부터 다시 사선으로 잡아서 밑으로 들어가서 각도 내리고, 자, 옆으로 세워요. 이렇게 일자로. 자, 그냥 이렇게 쭉 빼는 게 아니라
잡고, 자, 롤을 돌리면서 롤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쭉 잡아당기고 다시 한번 옆으로 가면서 방향을 뒤로. 자, 이게 앞머리가 옆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엄연히 따지면 이게 바깥마름처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짧기 때문에 옆으로 살짝 흐르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리지가 안으로 이렇게 해서 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이따가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리지는 바깥으로 세우면서, 그래서 저희가 롤을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리지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 사선으로 들어갔다가 세우면서 방향을 제시하면서, 보이셨어요? 롤이 바뀐 게 보이셨나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자, 이런 식으로 롤이 바깥으로 서주고, 다시 위에 모발 내려서 다시 얘도 뿌리를 잡아줍니다. 똑같이 바람 주신 다음에 뿌리를 잡고, 자, 위에서부터 당겨서, 자, 바람 주고 씻고 내리고, 다시 한번 앞쪽에서부터 잡아서 밑으로 들어가서 사선으로 들어갔다가, 자, 사선으로 가면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롤이 방향을 바꾸면서 밑 끝까지 같이 따라와야 돼요. 끝까지. 자, 방향이 바뀌죠. 자, 사선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갔다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롤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지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다시 한번 뿌리 잡아주고, 아까 옆에 안한머리까지 같이 잡아서, 자, 끝에 방향 제시.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옆에 뜨는 머리 같은 경우는 다시 잡아서 내려주고, 바람 주고, 자, 다시 끝에 리지 다시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자, 여기 사이드에 있는 요 앞머리도 해야죠. 요 앞머리 같은 경우도 잡아서 옆으로 들어갔다가 세우면서 바깥으로 잡으면서 리지를 형성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정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넣었어요. 이거는 모발이 너무 상해가지고 너무 피면 막 날릴 것 같아서 안으로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로우 드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 머리를 아이롱처럼 매끈하게 빼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블로우 드라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연스러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뭐 고객님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위에만 블로우 드라이를 잡고 밑에는 아이롱으로 매끈하게 빼시는 방법도 있지만, 블로우 드라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움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블로우 드라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단점이 있다면, 아이롱은 좀 지속력이 오래되지만
블로우드라이는 지속력이 조금 적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면 단점이지만 블로우드라이는 자연스러움이 장점이니까 블로우드라이 많이 이용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같이 강한 C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